식사하시고 나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아니면 너무 나른하다거나 어휴, 또 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지혜의 등불이라는 라디오 방송 사연이 있었는데 칠순 김정자 여사님이 딱 그런 이야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증상들 뒤에 어쩌면 숨어 있을 수 있는 주범이죠.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요? 네, 이게 생각보다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빨리 감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노화까지요? 그럼 오늘 저희 임무는 명확하네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특히 중장년층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지 그렇죠.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요. 또 이걸 관리해서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이 생기잖아요. 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혈당 수치가 뭐랄까 좀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랑 다르다는 거군요. 네, 식사 후에 혈당이 마치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요. 갑자기 확 치솟았다가 또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롤러코스터라니 좀 아찔한데요. 네, 좀 그렇죠. 이게 주로 흰쌀밥이나 빵, 면 종류 아니면 단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한꺼번에 빨리 많이 먹을 때 잘 생기고요. 아, 빨리 먹는 것도 문제군요. 네, 그리고 식사 순서가 좀 잘못됐을 때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럼 이 혈당 롤러코스터, 이게 왜 문제인 건가요?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더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그 김정자 여사님 사연처럼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식후에 너무 피곤하거나 정말 참기 힘든 졸음이 막 몰려올 수 있어요. 아, 그게 저혈당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일종의 저혈당 쇼크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와, 그럼 제가 점심 먹고 맨날 꾸벅꾸벅 조는 게 그냥 식곤증이 아니라 제 혈당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반복되면 혈관 벽에 계속 충격을 주게 돼요. 혈관이요? 네. 그래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아주 치명적인 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거죠. 무섭네요. 그리고 셋째는 노화를 좀 가속화시킨다는 점이에요. 노화요? 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AGES라고 하는데요. 최종 당화산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속에 남아도는 당분이 단백질이랑 딱 달라붙어서 생기는 일종의 찌꺼기나 그을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찌꺼기요? 네. 이게 피부 콜라겐에 달라붙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막 생기고요. 혈관에 쌓이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몸 여기저기에 녹이 쓰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몸에 녹이 쓴다니 끔찍한데요? 그렇죠. 심지어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까 김정자 여사님이 걱정하셨던 그 깜빡거림, 즉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에 한의학적인 관점도 잠깐 언급됐었잖아요. 습담이라는 거요. 아, 네, 맞아요. 습담. 네, 너무 단 음식이나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몸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수분이 쌓인다.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습담이죠. 그게 기혈순환을 막아서 피로해지고 늙게 만든다는 설명이 지금 말씀하신 최종 당화산물이랑 뭔가 묘하게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몸에 부담을 주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골치 아픈 혈당 스파이크, 이거 어떻게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료들을 좀 샅샅이 뒤져서 아주 실용적인 꿀팁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식사 순서에 있었습니다. 아, 식사 순서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식탁에 이제 음식이 쫙 차려졌을 때요. 일단 채소, 뭐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드시는 거예요. 채소 먼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고기나 생선, 두부, 콩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이나 빵, 면 종류를 드시는 거죠. 아, 순서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군요. 그렇죠.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약간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요. 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식후 졸음이 확 줄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순소의 마법이네요. 네, 효과 보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럼 다음 팁은 뭔가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고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이요? 네, 혈당을 막 빠르게 올리는 그런 나쁜 탄수화물 말고요. 예를 들면 흰쌀밥, 흰빵, 설탕 많이 든 음료수 같은 거요. 아, 맛있는 것들이네요. 허허, 그쵸. 그런 것들 대신에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미 잡곡밥이나 통밀빵, 고구마, 콩류, 채소, 또 당분이 적은 통과열 같은 것들이 좋은 예시죠. 듣고 보니 우리 한식이 이런 점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다양한 나물 반찬에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통곡물 위주 식단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한식의 장점이 강조됐었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아, 제때 먹는 거요? 네. 되도록이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세 끼를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좀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3시간 전이요? 야식은 역시 안 되겠군요. 그렇죠. 야식은 혈당 관리에 정말 큰 적 중 하나예요. 밤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 밤늦게 먹는 치킨과 맥주, 이게 완전 혈당 롤러코스터 특급 티켓이었네요. 아, 그럼 배고프면 어떡하죠? 밤에 출출할 때요? 그럴 때는 이제 당분 없는 플레인 요거트나 아니면 견과류 한 줌,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 스틱도 좋고요. 이렇게 좀 혈당 부담이 적은 건강한 간식을 활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건강한 간식,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번째 팁은 뭔가요? 네 번째는 식후의 움직임입니다. 아,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말라는 그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겁니다. 뭐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가볍게요? 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몸의 근육이 방금 먹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오, 효과가 있군요. 네, 자료에 보니까 당뇨전 단계였던 어떤 청취자분이 식후 걷기만 꾸준히 했는데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특히 아까 김정자 여사님처럼 식후에 나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바로 실천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관리법은 뭘까요? 마지막은 바로 마음과 잠의 관리입니다. 마음과 잠이요? 혈당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해요. 아, 스트레스가 혈당을요? 네. 그리고 잠이 부족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또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교란이 생겨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아, 결국 몸이랑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스트레스 잘 풀고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 이게 뭐 기본적인 것 같지만 혈당 관리에도 핵심적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 관리는 결국 식사 순서를 좀 조절하고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까지 잘 관리하는 것. 네. 이런 일상의 정말 작은 습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좀 더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럼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 속에서 찾아낸 이 방법들은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여사님 사연처럼 정말 작은 실천 하나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걸 넘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화물질, 최종당화산물, AGS 생성을 줄여서 여러분의 뇌기능 저하를 막고 또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식탁 앞에서 내리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에 어떤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아니면 너무 나른하다거나 또 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지혜의 등불이라는 라디오 방송 사연이 있었는데 칠순 김정자 여사님이 딱 그런 이야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증상들 뒤에 어쩌면 숨어 있을 수 있는 주범이죠.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요? 네, 이게 생각보다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빨리 감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노화까지요? 그럼 오늘 저희 임무는 명확하네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특히 중장년층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건지 그렇죠.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요. 또 이걸 관리해서 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이 생기잖아요. 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혈당 수치가 뭐랄까 좀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랑 다르다는 거군요. 네, 식사 후에 혈당이 마치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요. 갑자기 확 치솟았다가 또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롤러코스터라니 좀 아찔한데요. 네, 좀 그렇죠. 이게 주로 흰쌀밥이나 빵, 면 종류 아니면 단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한꺼번에 빨리 많이 먹을 때 잘 생기고요. 아, 빨리 먹는 것도 문제군요. 네, 그리고 식사 순서가 좀 잘못됐을 때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럼 이 혈당 롤러코스터, 이게 왜 문제인 건가요?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더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그 김정자 여사님 사연처럼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식후에 너무 피곤하거나 정말 참기 힘든 졸음이 막 몰려올 수 있어요. 아, 그게 저혈당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일종의 저혈당 쇼크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와, 그럼 제가 점심 먹고 맨날 꾸벅꾸벅 조는 게 그냥 식곤증이 아니라 제 혈당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반복되면 혈관 벽에 계속 충격을 주게 돼요. 혈관이요? 네. 그래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아주 치명적인 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거죠. 무섭네요. 그리고 셋째는 노화를 좀 가속화시킨다는 점이에요. 노화요? 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AGES라고 하는데요. 최종 당화산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속에 남아도는 당분이 단백질이랑 딱 달라붙어서 생기는 일종의 찌꺼기나 그을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찌꺼기요? 네. 이게 피부 콜라겐에 달라붙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막 생기고요. 혈관에 쌓이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몸 여기저기에 녹이 쓰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 몸에 녹이 쓴다니 끔찍한데요? 그렇죠. 심지어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까 김정자 여사님이 걱정하셨던 그 깜빡거림, 즉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에 한의학적인 관점도 잠깐 언급됐었잖아요. 습담이라는 거요. 아, 네, 맞아요. 습담. 네, 너무 단 음식이나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몸 안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수분이 쌓인다.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습담이죠. 그게 기혈순환을 막아서 피로해지고 늙게 만든다는 설명이 지금 말씀하신 최종 당화산물이랑 뭔가 묘하게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몸에 부담을 주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골치 아픈 혈당 스파이크, 이거 어떻게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료들을 좀 샅샅이 뒤져서 아주 실용적인 꿀팁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식사 순서에 있었습니다. 아, 식사 순서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식탁에 이제 음식이 쫙 차려졌을 때요. 일단 채소,
뭐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드시는 거예요. 채소 먼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고기나 생선, 두부, 콩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이나 빵, 면 종류를 드시는 거죠. 아, 순서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군요. 그렇죠.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약간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요. 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식후 졸음이 확 줄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순소의 마법이네요. 네, 효과 보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럼 다음 팁은 뭔가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고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이요? 네, 혈당을 막 빠르게 올리는 그런 나쁜 탄수화물 말고요. 예를 들면 흰쌀밥, 흰빵, 설탕 많이 든 음료수 같은 거요. 아, 맛있는 것들이네요. 허허, 그쵸. 그런 것들 대신에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현미 잡곡밥이나 통밀빵, 고구마, 콩류, 채소, 또 당분이 적은 통과열 같은 것들이 좋은 예시죠. 듣고 보니 우리 한식이 이런 점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다양한 나물 반찬에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통곡물 위주 식단이 많으니까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런 한식의 장점이 강조됐었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아, 제때 먹는 거요? 네. 되도록이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세 끼를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좀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3시간 전이요? 야식은 역시 안 되겠군요. 그렇죠. 야식은 혈당 관리에 정말 큰 적 중 하나예요. 밤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 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 밤늦게 먹는 치킨과 맥주, 이게 완전 혈당 롤러코스터 특급 티켓이었네요. 아, 그럼 배고프면 어떡하죠? 밤에 출출할 때요? 그럴 때는 이제 당분 없는 플레인 요거트나 아니면 견과류 한 줌,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 스틱도 좋고요. 이렇게 좀 혈당 부담이 적은 건강한 간식을 활용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건강한 간식, 기억해 둬야겠네요. 네 번째 팁은 뭔가요? 네 번째는 식후의 움직임입니다. 아,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지 말라는 그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겁니다. 뭐 격렬하게 운동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 가볍게요? 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 몸의 근육이 방금 먹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오, 효과가 있군요. 네, 자료에 보니까 당뇨전 단계였던 어떤 청취자분이 식후 걷기만 꾸준히 했는데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특히 아까 김정자 여사님처럼 식후에 나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바로 실천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관리법은 뭘까요? 마지막은 바로 마음과 잠의 관리입니다. 마음과 잠이요? 혈당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해요. 아, 스트레스가 혈당을요? 네. 그리고 잠이 부족해도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또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교란이 생겨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아, 결국 몸이랑 마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스트레스 잘 풀고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 이게 뭐 기본적인 것 같지만 혈당 관리에도 핵심적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혈당 스파이크 관리는 결국 식사 순서를 좀 조절하고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하고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까지 잘 관리하는 것. 네. 이런 일상의 정말 작은 습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좀 더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몸의 반응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럼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 속에서 찾아낸 이 방법들은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여사님 사연처럼 정말 작은 실천 하나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혈당 스파이크를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걸 넘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화 물질, 최종 담화 산불, AGS 생성을 줄여서 여러분의 뇌 기능 저하를 막고 또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식탁 앞에서 내리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에 어떤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